자, 자, 지금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다다음 주에 저 시험 한번 보잖아요, 그죠? 시험 보는 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동영상 업로드를 할까 그러다가 그냥 제가 오늘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오늘 수업을 조금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따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니까 아무튼 이번 시간은 그 잘 메모해 두실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내용에서 8주차 시험 볼 때 이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광 브랜드. 뭐 브랜드 하게 되면 좀 크게 넓게 보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관광 브랜드를 어디서 만드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전 세계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뭐 또 어떤 데는 뭐 코리아 그러면 잘 몰라요. 뭐 사우스 코리아냐, 뭐 노스 코리아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국가도 하나의 상품입니다. 근데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은 되게 좀 무서운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이미지 자체가 왜 어떤 쪽으로 한국이 무섭다고 돼 있냐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 불과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북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한민족,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비역들도 예전에 군대를 갔을 때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냐면 왜 적으로부터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로 돼 있어요? 북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 아직 군대 안 간 남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여학생들도 해당되겠다. 그 ROTC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저희 과도 예전에 여학생들이, 저희는 여학생들이 뭐 좀 많다 보니까 여학생들 중에 ROTC 지원해서 간 친구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뭐 ROTC 끝나고 장교로 가서 거기서 뭐 군대에서 복무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ROTC 요 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그걸 물어본대요. 대한민국 군인의 주적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저같이, 뭐 우리 아들이 저보고 맨날 꼰대라 그러는데, 저 같은 꼰대는 뭐라 그래요? 당연히 그냥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바뀌더라고. 이게 저 교수님 또래만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야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미국이라고. 우리나라의 주적은 미국이다. 우리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답니다. 나 ROTC 그 면접 보는 그분 아는데, 교수님 이제 큰일 났다. 그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 면접을 봤는데 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했대. 그래서 떨어졌대요, 그 친구. 떨어졌다. 근데 최근에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 일단 북한 빼고 일본이라 그런 사람 많대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냐 그러면 일본이요, 이런 사람 많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진짜 못 사는 나라야. 였어야 못 사는 나라입니다. 뭐 전쟁 끝나고 나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지냈잖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님 때 저희 할아버님들이 외국 가서 앵벌이 한 걸로 이렇게 컸다라고 봐요. 일본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아야 돼요. 더 못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왜 잘 살았느냐? 이 친구들은 1945년에 일본의 그 거대 도시라고 하는 히로시마 그 일대 원자 폭탄이 일어나면서 그 다 초토화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의 자연재해 그러면 매년 봄서부터 가을까지 태풍이 거진 매주 와요. 매주 와서 큐슈가 물받아, 오키나와가 물받아, 다 물받아. 뭐 저도 일본에서 공부할 때 많이 느꼈지만 지진이요? 웬만한 지진 겁도 안 나.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꼭 저기 누워 있는 것 같아. 그 고무 물침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래요. 근데 예전에 처음 그걸 느꼈을 때는 집에 깔려 죽기는 싫어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간 나밖에 없어. 밖에 나간 사람은. 근데 나중에 되면 흔들흔들 되네. 그럼 요 위에 이런 등 같은 게 막 이렇게 떨려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멈추면은 근데 그게 좀 지속된다 그러면 도망가야지. 근데 저도 교육받았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지진이 나면 저거 먼저 하라 그러더라고. 불 끄고 가스레인지 잠그고. 왜냐면은 지진이 나서 무너져서 다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가스 폭발 때문에 이렇게 화재로 번져서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항상 잠그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속설에는 화장실로 숨어라.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일본 화장실은 좋은 집 빼놓고 우리 같이 서민들이 사는 집은 유닛데스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화장실 통을 끼워 넣어요. 그 안에 세면되고 이런 거 이렇게 통으로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숨어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일본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라면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가 도와줬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전쟁하면서, 한국 전쟁하면서 3년 동안 일본의 그 요코하마 이 일대, 그 도쿄 근처의 공업지대가 미군들이 와서 한국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뭘 살려야 돼요? 중공업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탱크 만들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총알 만들고. 그거 가지고 그 기술로 뭐 만들었어요? 미쯔비시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혼다 자동차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소니 테레비 이런 거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좀 제 개인적인 것도 좀 들어갑니다. 저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부모님들의 그 교육열 말고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거 없습니다. 누가 앵벌을 했느냐? 제일 먼저 앵벌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1967년에 베트남 가서 했습니다. 왜? 가서 전쟁에 참가하면 미국에서 돈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누구 있던데? 백마 부대가 간 거예요. 구사단. 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누가 갔냐면 독일이 그 히틀러 때 전쟁이 지고 나서, 그죠? 거기도 동독 서독 나누잖아요. 근데 그 환자들도 많고 막 이러는데 간호 인력이 없는 거예요. 왜? 독일은 또 석탄이 많이 나. 누가 갔어요?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은 간호사로 갔어요. 남자들은 광부로 갔습니다. 석탄 캐러. 거기서 이제 돈 보내줘. 베트남 가서 돈 보내줘.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요? 석유가 막 중동에서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에 고속도로 닦아야 되는데,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일본이나 이런 데는 한 달 걸리는 거 우리는 20일에 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가서 그 사막에서 고속도로 만들고 공장 짓고 돈 버는. 사실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컸다고라고 좀 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 위에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북한이 있고, 뒤로는 일본이 요놈들이 막 가끔가다 저희를 쿡쿡 찌르잖아요.
화낼래? 화내지 말을래. 또 이쪽으로는 거대한 중국이 너네 미국하고 손잡을 거야? 우리랑 안 잡고? 이러고 있고. 또 미국은 어떻게 돼요? 아 자꾸 그러면 너네들 진짜 우리의 저기서 빼버린다. 협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이미지 메이킹 회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미지 메이킹 회사예요. 그 회사가 어디예요?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가 쉽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미지 메이킹 회사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하셔야지 한국관광공사에.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이미지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뭘 했냐면,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의 상품으로 이미지를 하자. 그래서 만든 슬로건이 지금 또 바뀌었을 거예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제 지방자치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줬어요. 논산에 쓰세요. 어디 쓰세요. 어디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로 따지게 되면 부모님 손 안 벌리고 내가 오늘 알바해서 그 돈 가지고 내가 집세 내고 뭐 하는 게 지방자치제입니다.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논산이 알아서 돈 벌어가지고 논산에 필요한 뭐 도로도 닦고 상하수도도 만들고 이래야 돼요. 물론 이제 논산 자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국가가 조금 도움을 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혼자 자취하는데 뭐 내가 한 달에 30만 원 먹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요? 아, 너 이번 달에 전기세라도 내라. 그 돈 주실 거 아니야. 그게 지방자치제입니다. 자, 결국 그럼 지방이 하나의 먹고 살 거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지방도 뭘 해야 돼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 그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 서울유. 그죠? 아이 서울유인가 그럴 거예요. 논산은 뭐예요? 논산의 브랜드. 예스민. 그 잘못하면은 예수민이 될 수 있는데 왜 예스민이잖아. 부여는 굿드레.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들도 뭐래요? 브랜드를 만들어 갑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브랜드는 뭐 네임, 텀, 그죠? 사인, 심볼, 디자인, 컨비네이션 오브 댐 아니면 이것들을 다 조합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뭐라 그래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intended to 내가 영어서 하네. intended to는 뭐야? 뭐뭐를 의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심벌 이름 짓고 뭐 하고 뭐 해서 뭘 의도하는 거예요? 이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덴티티, 하나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자, 건양대학교도 브랜드 있어요, 그죠? 우리 로고도 자주 꽤 바뀌었죠. 저희가 이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보통 한 10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건양대학교 로고가 뭐였냐면 책에다 책 이렇게 펼쳐진 거에 해가 이렇게 뜨는 거 있었어요. 그게 우리 학교 로고였다가 지금 KY 뭐 이렇게 또 바뀌었죠.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어떻게 바뀐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사인이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어떤 독창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브랜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차별화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소비자에게 제품 제조업자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경쟁 업체들하고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브랜드 그러면은 호텔 체인 호텔들 얘기 많이 합니다. 뭐 하얏트 호텔, 뭐 신라 호텔, 뭐 쭉쭉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유럽 여행을 가는데 호텔을 막 찾아야 돼요. 근데 호텔을 찾아야 되는데 다 처음 듣는 이름들이야. 그럼 처음 듣는 이름에 대해서는 내가 뭘 걱정을 해요? 아, 여기가 안전할까? 아니면 여기가 깨끗할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 힐튼 파리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럼 무슨 생각해요? 아유, 힐튼 호텔인데 힐튼 호텔은 깨끗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소비자에게 똑같은 호텔 제품을 공급하는 다른 호텔로부터 소비자와 우리 힐튼 호텔의 관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각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 그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 로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실 뭐 내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면 삼성 로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떼돈 벌었어. 그게 삼성 로고 하나가 몇백억이랍니다. 근데 보기에는 그냥 SAM, SUA 이제 삼성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사람들이 그 로고를 보게 되면 편안함과 미래 지향과 안정성을 느낀대요. 그 로고 자체가. 우리도 그 KY 로고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시각 디자인과 교수님들 몇 분이 거진 몇 달 동안 밤새서 그거 만들어요. 그 나온 결과물 보게 되면 뭐 그냥 우리 같은 거 만들겠지 이렇게 하지만 저 안에는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색깔, 우리 학교 추구하는 색깔이 저 녹색이잖아요. 우리 학교가 왜 녹색을 추구하냐면 우리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가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죠? 자,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하고 초록색입니다. 그죠? 흰색하고 초록색. 자, 그린색을 왜 병원에서 많이 쓰냐면 우리 보색이라 그러잖아요. 보색 관계. 어떤 색깔을 대비했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색깔. 병원에서 가장 많은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피. 빨간색의 보색이 그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병원에서는 흰색 아니면 그린을 많이 씁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 보게 되면 수술실 옷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피하고 보색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설립자가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학교의 색깔은 녹색이에요. 그러니까 녹색을 베이스로 뭐 건양의 K, 뭐 Y 이렇게 만듭니다. 자, 서비스와 같은 무형제의 경우에는 재화의 특성상 구매대 신뢰를 증대하고 구매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바로 브랜드다. 요즘 가장 이 브랜드 때문에 어제는 저 돌 맞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돌 맞을 뻔했어요? 카카오 사장인 김범수 사장이 어제 국회에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대요. 왜 비난을 받았냐? 왜 비난받았겠어요? 그 돌 던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1577, 1577, 뭐 대리운전 1577, 뭐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뭐 미용. 왜? 사람들이 갑자기 카카오티 대리가 등장하고 나서는 저 같아도 그래요. 예전에는 어디 가서 술 먹으면 그 식당에서 대리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불러줬어요. 이 아저씨가 술 먹은 것 같아. 대리기사 아저씨가 내 집에서 나나 저 아저씨 집에서 나나 그러니까 왜? 이 서비스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근데 카카오 티데리가 딱 등장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합니다. 자, 대리운전 같은 거는 무형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설마 카카오 대리기사가 나한테 무슨 뭐 해코지 하겠어? 아니 저 사람이 뭐 사고 내면 도망가겠어? 아니 저 사람 사고 내고 도망가면 내가 카카오에 연락하면 되지 뭐. 이런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카오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카카오가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냐면 흔히 소상공인들이 하는 직종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 대리운전 그거를 안 하게 되면 진짜 뭐 생활이 어려운데 카카오 같은 큰 회사가 뭐 대리운전, 미용실, 뭐 택시를 다 점령하게 되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랜드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이거는 오늘 과제에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계열을 넓히는 거. 자, 우리 예전에는 뭐 적어요. 뭐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새로운 맛, 형태, 색상, 성분 또는 포장 크기 등 똑같은 브랜드 이름 안에 그 브랜드 이름에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스타벅스면 스타벅스라는 커피라는 그 범주 안에서 예전에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팔았는데 뭐 이상 콜드브루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브랜드고 뭐고 다 그냥 스타벅스 커피야. 커피인데 예전에 그냥 아이스 커피였는데 아이스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콜드브루도 어떻게 보게 되면 찬물로 이렇게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건데 아무튼 이런 걸 뭐라 하면 계열 확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아이스 커피 계열도 있고 똑같은 브랜드 안에 뭐 있어요? 콜드브루도 있고 뭐 이래. 그 다음에 브랜드 확장 전략. 뭐 제가 그냥 스타벅스 얘기만 할게요. 자, 스타벅스 대표적인 스타벅스로 브랜드 확장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스타벅스란 커피 안에 다른 제품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는 커피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스타벅스 그러면 뭐예요? 에코백. 나 커피 안 먹어도 좋아. 그냥 스타벅스 에코백이 좋아. 뭐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은 스타벅스는 어떤 전략을 쓴 거예요? 브랜드 확장 전략을 썼습니다. 아, 우리 회사가 앞으로 가방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볼펜도 만들어야겠다. 자, 그런데 이거를 스타벅스 말고 모나미 볼펜 뭐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스타벅스 볼펜 만들고 스타벅스 가방 만들자. 그죠? 왜? 뭐에 얹혀가는 거예요? 기존의 브랜드 파워에 얹혀가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자동차로 얘기하면 저런 것들. 자, 포르쉐, 벤츠. 그럼 무슨 기업이에요?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죠. 근데 포르쉐에서 뭐 만들어요? 잠바, 모자 이런 거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슐랭 그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미슐랭 음식점, 그죠? 자, 미슐랭이 무슨 회사예요? 무슨 회사입니까? 미슐랭? 타이어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미슐랭 프랑스 말 말고 영어 발음은 미쉐린이라고 합니다. 미쉐린 타이어 회사입니다. 타이어 회사가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그럼 왜 만들었냐? 이 사람들 머리 좋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타이어를 자주 갈게끔 하고 싶어. 그럼 차를 자주 타야 되잖아요. 집에 섞여두지 말고. 자,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주말에 내 가이드북 줄 테니까 여기 가서 좀 놀러 갔다 와.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여기 뭐 좀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네. 거기 한번 갔다 올까? 차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차 운행거리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타이어를 예전에는 2년마다 갈았는데 이 사람은 차를 많이 타가지고 1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만들었어, 미쉐린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미쉐린에서 만든 가이드북이 신뢰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맛있고 막 이래.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슐랭 그러면 타이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해요? 미슐랭 식당을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도 뭐 이거겠죠. 근데 미슐랭은 어떻게 돼요? 미슐랭이라는 타이어 브랜드 안에 새로운 범주의 영역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복수 브랜드 전략. 자, 복수 브랜드는 뭐냐면
같은 제품 안에 두 가지 브랜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로 얘기하면 제네시스, 그죠? 자, 현대자동차 안에는 뭐 예전에는 그랜저, 소나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네시스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뭐 기술도 조금 좋았겠지만 같은 카테고리 안에 좀 럭셔리한 차. 자,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에서 뭐 만들었어요? 도요타 자동차가 있고 거기에 하이 클래스 뭘 만들어요? 도요타 렉서스를 만듭니다. 자, 닛산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닛산이 있었어요. 닛산 바로 위에 하이 클래스를 뭘 해요? 닛산 인피니티. 이런 것처럼 같은 범주, 자동차를 만드는 같은 범주 안에 뭘 만듭니까? 두 가지 이상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자, 스타벅스도 이제는 뭐 만든다고 해요? 스타벅스가 있고 스타벅스 프리미엄이 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프리미엄은 뭐야? 똑같은 커피 범주에 들어가지만 기존의 스타벅스하고 차별화된, 그죠? 자, 신브랜드 전략은 말 그대로 새로운 범주의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네이밍을 하는 걸 신브랜드 전략이라고. 자, 이거는 뭐 설명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브랜드의 구성 요소에는 크게 뭐 이름 붙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구성 요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름은 어떻게 붙여요? 잘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그것과 구별하기 쉽도록 이름을 합니다. 자, 저도 제 이름이 그렇게 평범한 이름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나이 또래도. 근데 제가 이름으로서 덕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예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제 이름이 제일 싫었었어요. 왜냐면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름을 딱 불러. 그럼 제가 또 생일이 좀 빨라가지고 항상 우리는 생일대로 그 출석부였거든요. 한 1번, 2번이 저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용하다가 자, 2번 이걸째 그러면 애들이 나 쳐다보면서 다 웃어요. 이걸째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첫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아, 왜 우리 아버지는 저희가 돌림을 써요. 이시니까 이시 쓰고 제가 제자 돌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써야 돼. 그러니까 가운데 거 하나만 넣으면 돼. 그럼 요즘 유명한 이정재도 있잖아. 뭐 이정재, 뭐 하다못해 이순재, 응? 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걸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왜 맨날 첫 시간 되면 애들이 웃게끔 만드느냐. 되게 원망을 하게 했어. 일본을 갔더니 일본 애들이 그냥 내 이름만 들으면 너무 좋다는 거야. 왜 그렇게 좋냐? 근데 얘네들이 그 까르띠에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우리는 브랜드 까르띠에라고 발음을 잘 못하는. 이거를 까르체 그럽니다. 까르체. 근데 비슷하잖아요. 이걸체 까르체. 그래서 야, 너는 무슨 뭐 아버님이 뭐 고급 브랜드라고 이름을 지어줬냐. 그래서 내가 그 딱 한국에 와서 봤더니 야, 난 이 세상에 이걸제라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루 심심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이걸제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람 어디 있냐면 공주에 계시더라고. 저기 하시나 판소리 뭐 하시는 분인데 막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걸제가 나오는 거 또 있구나. 저랑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이길제, 뭐 이재골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이건 자, 그래서 브랜드 구성의 첫 번째는 네이밍입니다. 자, 브랜드를 만들 때 뭘 해야 돼요?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이름을. 자, 그래서 소비자는 브랜드 네임의 오감을 통해서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끌려 선택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좋은 이름을 갖는 것, 의미가 쉽게 전달이 돼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게, 그러니까 장명하는 법입니다. 제가 시험 문제로 좋은 브랜드 네임을 갖는 조건을 쓰시오 그랬더니 저렇게 쓰면 안 돼. 철학관에 가서 장명을 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의미의 전달로서 어떻게 돼요? 제품의 특성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미래지향적인 걸 가져야 됩니다. 뭐 우리 대학교가 건양이라는 이름을 진 게
그 우리나라가 나라의 국호라고 있잖아요. 호. 근데 우리나라가 고종황제 이후에 대한제국이 설립됐을 때 그때 국호가 건양이었답니다. 건양. 그래서 그때 이름을 따서 저희도 학교 이름을 건양대학교라고 이렇게 졌대요. 그래서 조직체의 특성. 세 번째는 뭐 법률적인 문제니까 저거겠죠. 뭐 저작권에 관련된 거, 그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어떤 상품 만들고 막 이럴 때 제일 먼저 뭐 먼저 하라 그래요? 이름, 상표 등록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 먼저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저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진짜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도메인을 뭐 www.카카오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쉽게 아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누군가가 벌써 www.카카오를 상표 등록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그 상표 등록하는 사람한테 저한테 파십시오 해서 돈을 주고 사는 방법. 아니면 www.카카오점은 못 쓰니까 www.kiko.com 뭐 이렇게 바꿨든지.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하세요. 저희 홈페이지 저는 카카오지만요. 키키오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법률적인 권리 확보가 용이해야 된다. 말 그대로 상표 등록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드 구성 요소 두 번째 로고입니다. 자, 기업명을 독특한 방식의 서체로 표기한 것을 우리가 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브랜드 자산이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해당 브랜드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것. 자, 심벌은 브랜드의 의미, 추구하는 이미지, 연상 등의 상징물을 우리가 심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고하고 심벌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혼돈을 일으켜주면 안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눈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자,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로고로 만들거나 심벌로 만들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랜드의 구성 요소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은 그 회사의 목표나 가치가 표현되어 있는 짤막한 글로 이루어져요. 우리 대학의 슬로건은 저 위에 있죠. 정확하네. 우리 대학의 슬로건은 참된 인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역사를 창조하며 인류에 봉사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되게 좋네. 이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기업도 제가 아까 디즈니랜드 얘기를 했지만 뭐 꿈과 희망의 뭐 나라 뭐 아니면 우리 학교처럼 저렇게 길게 쓰거나 어떤 슬로건을 만들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핵심 역량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차별화. 브랜드 차별화는 다른 경쟁사로부터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돼요? 지키는 작업을 우리가 차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차별화 중에서는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가 어떤 가치와 상징적인 전략과 관리로서 효과적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다른 회사보다 우리가 충분하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성을 나타내야 되고, 자, 다른 회사보다는 우리가 독특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회사보다는 쉽게 편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수월성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보다는 눈에 보이게 전달할 가능한 그런 가시성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우리가 선점성을 가져가야 되고, 고객의 경제사정과 구매력에 맞는 차별화로 인한 가격 프리미엄, 이걸 여유성이라 그러는데 이 여유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세워야지만 다른 브랜드하고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그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 하나는 컨셉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고가격, 저가격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고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편 그 얘기 듣잖아요. 뭐 물건 무조건 뭐 비싸게 팔면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중저가로 해서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기죠. 유통은 말 그대로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느냐. 그죠? 뭐 유통에는 크게 대리점이 있고 직영점이 있습니다. 직영은 본사가 직접 하는 거. 대리점은 어떻게 돼요? 대리점주를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온라인 전략은 최근에 많이 쓰는 뭐예요? 온라인 유통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P2P라고 하기도 하고 뭐 C2P라고 얘기도 해요. P2P는 뭐예요? 퍼슨 대 퍼슨.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들 사이에 물물 거래를 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예요? 당근 마켓 같은 거. 그죠? 당근 마켓 같은 경우는 사람끼리 거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C2P. C2P라는 건 뭐라 하냐면 컴퍼니하고 퍼슨.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고객들하고 거래하는 거. 우리 뭐 회사가 직접 직송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프로모션은 뭐 하나 사면 두 개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전략에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사보다 어떻게 돼요? 차별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건 넘어가고. 자, 그러면 기업이 우리가 지난 그 화요일 수업에 수명주기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수명주기라고 배워있는데 기업이 오래 가기 위해서 오래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관리해 나갈 것이냐는 전략이 필요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도 하고 브랜드 안에 다른 상품을 넣기도 하고 하면서 브랜드 전략을 제대로 가죠. 두 번째는 우리 브랜드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요 뒤에 나오는데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나를 평가해야지 내가 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듯이 브랜드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거 이런 것들은 버려야겠죠. 제일 예전에 많이 요 수업 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두산입니다. 두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는 맥주 회사로 시작했죠. 맥주 회사를 생각하다가 이 두산이 중공업까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두산의 이미지가 뭐 좀 너무 노후된 이미지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두산의 브랜드 전략 기획팀에서 뭘 하느냐? 두산의 기업의 이미지를 바꿔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광고로 낸 게 바로 뭡니까? 두산에 대한 상품이나 제품의 선전을 안 하고요. 저거만 했어요. 어떤 영화처럼 여대생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만 보여주고 맨 나중에 뭐가 나와요? 두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인식하냐면 두산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뭐 맥주 만들고 나중에는 뭐 두산중공업해서 뭐 이런 것만 알았더니 좀 기업 자체가 역동적이고 뭐 좀 젊은 지향적인 뭐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후된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이미지로 창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 요인, 뭐 위기 요인을 극복하여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드 자산 넘어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브랜드의 값어치예요. 값어치. 그러니까 값어치를 매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유성에 조그만 호텔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성 호텔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안 와.
근데 신라 호텔에 그 뭐 정영진 부회장이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저 신라 호텔 간판 좀 쓰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유성 호텔에다가 신라 호텔이라는 간판을 딱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건 뭐냐면 신라라고 하는 그 로고, 심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자산입니다. 자산. 자, 그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이걸재. 이걸재의 자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 꼬마가 요즘 뭐 저거를 보면서 대장동 그걸 보면서 아빠 저기선 600억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빠는 저 600억 벌 수 있어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 갖다 팔아도 600억 못 받아. 그럼 우리 아들 그럼 아빠 팔면 얼마 나와? 과연 나를 팔면 얼마일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 자, 그럼 이 자산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경유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 자, 여러분들 삼성하고 현대 그러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색깔하고 현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죠. 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호텔로 할까요? 자, 하얏트 호텔하고 신라 호텔. 좀 틀리죠. 그죠? 자, 힐튼 호텔. 자,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웨스틴 호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웨스틴이나 신라나 하얏트나 가격대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신라가 제일 비싸지 않나? 하얏트가 더 비싸지 않나? 이렇게 인지해버려요. 그걸 바로 브랜드 인지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 수업 중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죠? 자, 이미지 메이킹은 뭐냐면 나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교수님이 오늘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느 날 넥타이에 정장에 뭐 이렇게 입고 왔다고 봅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뭐 제가 뭐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뭐 이거 없어요. 없이 그냥 편해서 입고 다닙니다. 저 양복을 1년에 한 번 정도 입을까 말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 가게 되면 양복을 입습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은 어떤 격을 갖추고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그럼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브랜드 신뢰는 뭐냐면 이런 인지도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입니다. 그걸 우리가 브랜드 신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인지도, 이미지, 신뢰가 하나의 그 해당하는 브랜드의 지식이 되고, 이 지식 자체가 뭐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요 뒤에 이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브랜드 지식. 자, 그래서 신라 호텔 그러면 신라 호텔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 인지도, 이미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로 요 신라 호텔은 어떤 브랜드 자산을 갖습니다. 그죠? 자, 네, 브랜드 인지도, 고객의 특정 서비스 브랜드를 알아보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브랜드 인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브랜드 회상,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신뢰.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브랜드 담당자의 이행상 6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자,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 제반 시설과 종사원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한다. 자, 진실의 순간을 관리하기 위한 유연성을 기른다. 네 번째, 고객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섯 번째,
세분화된 브랜드 전략을 개발한다. 여섯 번째, 강력한 서비스 브랜드는 고객 정보와 현재 고객 관계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의 경쟁 우위를 창출해낸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비스 우리 회사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회사의 브랜드 담당자들이 있어요. 브랜드 담당자들이 이런 단계에 걸쳐서 그 회사에 뭘 만들어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8주차 때 시험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두 문제를 냈어요. 두 문제를. 이 슬라이드 안에서 두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를 그 다음 주에 그 7주차 때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수업을 들으실 친구는 그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파워포인트 자료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과제는 사실은 LMS에 미리 다 올려놨어요. LMS에 지금 미리 다 올려놔서 그 LMS 들어가시게 되면 과제 확인하게 되게 되면 오늘하고 내일까지 여러분들 과제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쉬는 시간 안 갖고 그냥 빨리 진행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조편성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경 같이 부를게요. 김교순 3조, 모원호 3조, 이유진 3조, 다 예비역들이네. 그 다음에 정유진 네. 2조, 김성아 3조. 성아 오늘 안 왔을 거야. 안 왔을 테니까 우리 그 예비역들이 좀 챙겨서 줘. 그러니까 챙겨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뭐 시험은 안 와서 볼 텐데 오늘 그 자료 이런 거는 공유를 좀 해주라. 연락처는 빠디한테 받든지 해서. 그 다음에 김수연 5조, 김연아 4조, 노유진 4조, 박소연 5조, 박시연 3조, 백서빈 5조, 유소연 1조, 이경민 2조, 이서은 2조, 전지혜 2조, 정수열 1조, 차윤빈 5조, 최문성 4조, 최영은 4조, 최혜원 1조, 한성빈 1조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병결낸 친구들이 조금 꽤 돼요. 한 6, 7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뭐 이게 무단결석이 아니고 병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조에서. 그래서 그 한 조에 오늘 병결로 못 오시는 분들을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포함을 시켰는데 오늘 발표는 오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과제물만 하세요. 토론 자료만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토론 자료 만드시면 돼요. 따로 발표는 오늘 안 받겠습니다. 오늘 발표 받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강의만 쭉 한 거예요. 강의만 쭉 했고, 자, 오늘은 따로 발표는 안 할 테니 여러분들은 오늘 조 편성한 조들 하고 가급적이면 오늘 수업 안에 자료를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퇴근하시면 돼요. 근데 도저히 저희는 완벽한 자료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업로드 못하겠습니다 라는 분을 위해서 과제물 업로드 시간은 내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내일 밤 11시 59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학교에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여러분들 통화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역할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되게 몸이 불편하고 이런 것보다 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친구도 있지만 또 그 밀접 접촉자하고 접촉되는 바람에 자가격리 받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해서 야, 이 부분은 좀 너가 해라 그러면 아마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돼서 지난번처럼 발표 자료는 똑같아요. 오늘 조별로 한 거는 오늘 조는 오늘 만나고 헤어지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같은 조에 포함이 돼 있더라도 파일은 개별적으로 올리세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작업은 같이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장이 올렸으니까 저는 안 올려도 돼요. 이거 안 돼요. 우리 조장이 올려드려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올리세요. 그 다음에 오늘은 발표를 안 하는 대신 그 조의 한 분은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지난번처럼 파워포인트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조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시든 뭐 하셔서 한 분이 발표하는 식으로 녹음을 하세요. 지금 녹음하시는 거 알죠, 그죠? 네, 녹음을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조 중에 한 분은 녹음된 파일을 올리시고 나머지 조원들은 그냥 일반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내일까지 올리시면 되고요. 다음 주 7주차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행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비대면 그 5개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그 중에 3개 파일은 오늘 동영상 요거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2개 파일은 지난주에 여러분들 녹음 파일 저한테 주신 거 있죠? 올린 거. 그 다음에 오늘 녹음 파일 주신 거를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개인 점수가 들어갑니다. 녹음 파일 편집으로 올라간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LMS에서 달아서 올리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한 코멘트를 달았는지를 보고 제가 평가 점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7주차는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한 거를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내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코멘트 할 필요 없어요. 해도 돼. 뭐 해도 되지만 뭐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코멘트도 좋고 여러분들 의견도 좋고 근데 저렇게는 하지 마세요. 뭐 발표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뭐 들었는데 너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내용은 좀 훌륭합니다 해서 좀 장점 단점 뭐 잘한 점 못한 점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멘트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거 보는 게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 기간 안에 여러분들 시청하시고 코멘트 올리시면 됩니다. 꼭 다음 주 금요일에 꼭 안 하셔도 돼요. 그 일주일 안에 올리시고 코멘트는 제가 올리는 거 다시 공지방에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오늘의 과제. 오늘의 과제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시간은 한 조에 5분에서 10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녹음을 하는 거니까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여러분들 LMS 과제방에 올라가시게 되면 LMS 과제방에 자세하게 나가져 있습니다. 과제방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브랜드의 전략은 크게 4가지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확장 전략, 브랜드 확장 전략, 복수 브랜드 전략, 신브랜드 전략 해서 크게 지금 사용하는 브랜드를 쓰느냐 아니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느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느냐 새로운 범주를 쓰느냐 해서 크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뭐 도요타 렉서스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 이야기 뭐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요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례. 그래서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하고 싶다. 그럼 스타벅스가 대략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 계열 확장 전략을 썼고 대표적으로 그 확장 전략으로 쓴 거는 뭐 이거다. 맥도날드는 여태까지 그냥 햄버거만 쭉 하다가 갑자기 커피 시장이 뜨는 바람에 맥도날드 커피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맥도날드 커피를 만들게 되는 사례는 바로 계열 확장 전략에 속한다. 라는 것처럼 요 네 가지 전략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스타벅스도 콜드브루 만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찾아놓은 기업의 히스토리를 쓰시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누구 그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애들이 한 거 아니야?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누구하고 누가 뭐 커피 원두콩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누구죠? 하월츠인가? 슈월츠인가? 라는 스타벅스 그 마케팅 담당 이사 그분을 영입해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커피를 안 만들었죠. 여기 뭐 했어요? 커피만 볶았습니다. 야, 우리는 커피 안 만든다. 그냥 커피만 볶았어요. 그러니까 커피만 볶다가 그 사장이 회사를 하나 만들. 아, 나는 야 커피 내국 커피 사람들한테 팔고 싶어 그래가지고 회사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그 스타벅스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니네 스타벅스 그거 콩 인수할 테니까 스타벅스라는 이름 우리가 쓰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벅스 안에 이제 뭐예요? 콩을 수입하는 회사하고 커피를 만드는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거 보게 되면 얘는 스타벅스 하나만 봐도 스타벅스 자체가 여기 네 가지 전략이 다 들어가요. 역사를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등장하는 물건이나 제품이나 하나씩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돼요. 자동차? 자동차는 무궁무진해요. 왜 도요타 자동차를 만들었을까? 왜 도요타가 렉서스를 만들었을까? 렉서스가 왜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을 만들기 시작을 할까? 그래서 전 요즘 보게 되면 자료는 저런 데 많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유튜브 잘 찾아보시면 이 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좋고 해외 기업도 좋고. 그래서 기업의 탄생서부터 요 전략이 해당하는 기업 한 회사를 해도 되고요. 요거는 스타벅스, 뭐 요거는 맥도날드, 요거는 도요타 렉서스, 뭐 이거는 뭐 카카오 이렇게 다른 기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한 기업을 해도 되고 다른 기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는 그거. 두 번째 과제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지난주에 그 아이템도 상관없어요. 난 한복, 난 타투, 나는 뭐 동치미, 뭐 나는 의료관광, 나는 오징어 게임, 뭐 좋습니다. 자, 이러한 다른 기업의 사례, 이러한 전략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회사, 기업, 제품을 이 전략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 계획서를 쓰시면 돼요. 자,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회사를 지난번에처럼 만들었는데 그 오징어 게임 회사에는 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말고 실질적으로 오징어도 좀 팔아야겠다. 이 오징어 파는 거는 말 그대로 계열 확장 전략에 속한다. 뭐 이런 것처럼 첫 번째는 해당하는 사례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제품을 각 사례에 맞춰서 제품들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지금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후서부터는요 다음 주 금요일 날 9시 반에 뵙겠습니다. 빠이. 다음 주 금요일 날 9시 반에 뵙면 되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없지. 뭐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건 상관없어요. 자,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노트북 필요한 사람은 또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작업 안 할까? 노트북 필요한 사람.
여기 우리 저 혜원이한테 좀 알려줘. 하나 물어보고 교수님 응? 이거 처음에는 저 4개 그거 다른 기업 예시하는 거고 다음은 보안해서 저희가 전략 짜는 거잖아요. 그 전략 짜는 게 기존의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 저번에 발표한 거 말고 그냥 아예 기존에 있는 기업 거를 저희가 전략으로 짜도 돼요? 그건 첫 번째 거잖아. 그럼 그냥 아예 새로운 아이템. 아니 새로운 아이템을 하든지 지난주에 그 조원들하고 지난주 조원한테 물어봐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조가 했던 의료 강좌가 내가 할게. 해서 그거 그냥 써도 좋고.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과제 내용이요. 그렇지. 내가 그 연락을 했어. 이 과제 보면 이 본인이 발굴한 기업 소재 브랜드 전략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만든 브랜드를 전략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그냥 해도 되고 네. 아니면은 새로운 저기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처럼 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전략을 세워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무슨 뭐 타투를 하겠다. 네. 그 타투를 하려면 아까 타투를 처음에 한 거는 여기에 해당될 거 아니야. 타투라는 거를 브랜드 하는 거는 타투를 뭐 하는 건 여기일 거 아니야, 그지? 새로운 타투라는 네, 브랜드에 뭐 타투라고 말하지 말고 뭐 다른 걸 넣었어. 그리고 스타트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내가 그 타투 브랜드를 가지고 확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 타투라는 그런 범주 내에 다른 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벌써 이름을 만들었지. K 타투라고 만들었다 봐. 네. 그럼 K 타투라는 이름 하에 내가 타투도 만들고 머그컵도 만들어. 그 다음에 K 타투라는 이름 아래 뭐 봤더니 그 염색약 같은 거 그게 좀 좋아서 네. 뭐 하나는 K 타투에 그 아까 콜드브루 아이스 커피처럼 뭐 K 타투 흑백탄, K 타투 칼라탄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근데 복수 브랜드 전략은 뭐냐면 K 타투를 하나 좀 좋은 버전. 하나는 그러니까 K 타투 좋은 버전은 K 타투 프리미엄 그냥 일반 타투.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요 네 가지에 다 해당 안 돼도 돼. 그래서 뭐 제품 하나를 요거에 대한 사례들은 쭉 보고 두 번째 이제 내가 관련되는 제품 하나 뭐 동치미가 됐든 뭐가 됐든 지난주에 했던 거 같은 새로운 거 됐든 그걸 가지고 요거에 해당하는 전략들을 하나하나 예시해 나가면 돼. 그 과제를 제출할 땐 이 과제 내용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중에 내가 이걸 다시 조정을 해줄게. 내가 요거를 쓰니까 더 헷갈리는 거였구나. 네. 내가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해줄게. 지금 요걸로. 내리면서 들어가 봐. 이게 숫자가 저기 우리나라 방문의 느낌. 검은 글씨가 좋은 것 같아. 이거 아닌데. 저 바꿔서 이거 화면을 떼지네. 내가 아무튼 10분 뒤에 열어봐 이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공모전 할 거지? 네. 예. 너희들은 오늘 말고